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 시간에는요,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된 네 번째 테마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즉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들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은,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이제 하고자 한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요. 자, 이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보면은 이제 갑과 을의 신청에 의하고 이때 신청하는 갑과 을은 등기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인 을과 등기 의무자인 갑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갑과 을이요, 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면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고 했을 때 갑과 을이 그냥 빈손으로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요. 신청서.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자,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즉, 그러면은 신청서에 기록함으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들. 쉽게 말하면요, 신청서에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신청서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외에 첨부 서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첨부 서면에 의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들, 이것을 첨부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청서로 제공해야 될 정보들을 우리는 신청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을 통해서 제공해야 될 정보들을 우리는 첨부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즉, 구체적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 서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과 첨부 서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여기서는 요 내용을 다룹니다.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해가지고요. 먼저 신청 정보. 신청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1호부터요. 동그라미 1부터 동그라미 12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신청서 견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신청을 할 때는요. 자,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을 모두 신청서에 기록을 합니다. 신청서에.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은요. 자, 신청서 보면은, 자, 갑과 을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청인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신청인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 이 사람들 이제 신청인이 되겠죠. 신청인을 신청서에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파는지 이것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X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의 표시가 되겠죠. 부동산 표시. 그리고 10억 원은 이제 거래 가액이 되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합니다. 증여였다. 증여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뭐 돈 받고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이제 거래 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 그 74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표시가 먼저 들어가죠.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거래신고 일련번호, 이것은 말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고요. 부동산 거래 가액을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했어요. 신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도요, 실거래가인 거래가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가액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거래가액이 있죠. 자,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이걸 표시하면 될 것이고, 거래가액은 그 거래가액 10억을 기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요. 이게 바로 매매가 이제 등기 원인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등기를 통해서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목적. 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은 매매죠. 이것을 등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 그래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연월일이라는 것은 그 매매한 날짜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 목적 적고요. 또 이전할 지분했는데요. 만약에 갑이 의뢰한테 X 물건을 10억 받고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길 수도 있어요. 자, X 부동산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10억을 주면서 2분의 1만 팔라고 하는 거죠. 그 지분 2분의 1만 넘겨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0억 받고 전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소유권의 2분의 1 지분만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분을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를 이전할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요, 요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민법 시간에 많이 보는 내용이죠. 갑과 을이 X 물건 10억 원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요 내용들이죠.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신청인, 부동산 표시, 거래가액.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7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이제 뒷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분액. 자, 등기를 할 때는 이런 것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거 자세히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매입할 때는요,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첨부해야 될 서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이제 직접 등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사한테 맡기는 게 편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요, 위에서 한 10번째 칸, 11번째, 12번째 칸 내려오면은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죠. 등기필 정보.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권리증을 말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자, 이 권리증을요, 과거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했던 거예요. 등기필증 얘기 많이 들었죠. 자, 처음에 갑 앞으로 등기가 됐을 때요.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면은 갑 앞으로요, 등기필증을 줬어요. 과거에는. 자, 그래서 등기필증 그러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필증에는요, 갑이 어떤 식으로 등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상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 물건의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뭐 집문서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기관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등기필증이 있어요. 네가 권리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필증을 줬는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등기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권리증이에요. 우리가 소위 권리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정확한 명칭은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등기가 넘어간다라는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였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과거의 등기필증은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의 등기필 정보는요,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아니라요, 이제 50개의 비밀번호가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게 되면은요, 어떤 비밀번호 써져 있는 50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이렇게 50개 번호가 있죠. 그리고 옆에 어떻게 돼요? 네 자리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인터넷 뱅킹을 하게 되면은 몇 번하고 몇 번 그 숫자를 적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숫자를 적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예금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 경우에는 이 진정한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요. 이 사람에게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50개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 그 종이에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그러니까 카드 같이 생긴 종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과거의 등기필증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게 권리증이에요. 등기필 정보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는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지금 이전되고 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그 부동산 고유 번호를 적고요. 부동산 고유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성명 적고요. 옆에 일련 번호가 있죠. 일련 번호. 일련 번호라는 것은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적고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일련 번호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일련 번호가 있고요. 일련 번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라는 것은요. 이 50개의 비밀번호를 다 적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아무거나 고른 겁니다. 그래서 13번 골라가지고 13번은 7753이다. 이렇게 하나를 골라 적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3번이 7753이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정확하면은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죠. 13번의 숫자가 일치하게 되면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번호 하나를 골라 가지고 이걸 적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요. 등기필증을 제공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인 바로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등기필증 제도가 사라지고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 그 숫자 하나만 적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증을 등기필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한 칸에다가 그냥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 자, 등기 의무자. 자, 갑이죠.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권리자인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 자, 갑이 등기 의무자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딱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 장 와서요. 73페이지 보시면은 자,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청인. 자, 2번은 신청인데요. 3, 4, 5번은요. 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한다든지 또는 갑이나 을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자다, 대리인이라는 자격을 또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이름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신청인의 범위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자기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법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의 이름 또 법인의 그 대표의 이름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2, 3, 4, 5번은요. 다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이제 등기 원인 적고요. 7번 보시면은 또 66으로 돼 있네요. 6 다음에 6. 6의 두 번째 6이죠. 등기의 목적이 있죠. 등기 목적을 적고요. 그 밑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가 있죠. 다 등기필 정보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쭉 내려와서 8 보시면 등기소. 등기소를 표시할 것이고 이제 어느 등기소에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신청 연월지 적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10번 보시면은 이제 거래 가액 있죠. 거래 가액. 자,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가액 적고요. 그 다음에 11번은요. 세금,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그 세액 이런 걸 쓰는 것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은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 자, 지분만 이전한다든지
또는 갑이 을한테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5억 내고 병이 5억 내 가지고 10억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은 혼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분도 기록합니다. 다만 이것이 합유였을 경우에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유라고만 적어요. 그래서 동업자들이 모임이 합의라고 했죠. 그래서 A, B, C라는 사람이 동업을 한다.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A, B, C가 이 토지를 합유한다라고만 적지 지분을 적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기본 강의하면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지분을 적지 않는다. 그러면 지분을 적는 것은요, 이렇게 공유에 있어서는 이제 지분을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요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그 7번에 있는 등기필 정보 있죠. 자, 등기필 정보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자,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는 어쩔 때 제공을 하냐면요. 자,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이기 때문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리의 등기. 자, 등기는 다 권리에 관한 등기 아닙니까? 등기라고 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동산 표시에 대한 등기를 할 때도 있죠. 자, 권리자는 그대로인데 지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목은 D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D장의 지목이 바뀌면은 등기부의 지목도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권리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부동산 표시만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증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권리증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요. 갑이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럴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이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일단 갑과 을이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 자,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이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도 신청이 되죠. 이럴 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 신청이 아니라요. 단순히 단독 신청이라든지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죠. 을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요. 관공서가 촉탁에 의한 등기는 관공서끼리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보존 등기 신청이랄지 이거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상속 등기 이런 거 단독 신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그 등기의 진정성, 권리자로부터 권리가 이전되는 진정성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진정성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따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단독 신청도요.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앞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갑은 등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를 한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가.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갑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게 되면은 자, 등기 의무자는 지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갑이 단독 신청할 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결에 의한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그러나 반대로요.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자, 을이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결국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자, 등기 권리자의 승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을은 등기표 정보가 없죠. 등기표 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고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을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등기표 정보에서 다만해서 공동 신청,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제외되고요. 촉탁. 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의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예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승소 판결에 의한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거죠.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등기표 정보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요. 신청 정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요거죠. 신청인, 표시, 가액, 원인, 목적,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넘기시면 76페이지에서 이제 첨부 정보가 나오는데요. 첨부 서면이 나오는데. 자, 보죠. 그러면은 당사자가요. 신청서를 누가 씁니까?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신청이 일반적이니까 갑과 을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 작성하고 부동산 표시 작성하고 거래가액, 등기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텐데요. 거짓말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작성하는 것이니까 거짓말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로 만약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짓의 등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좀 훼손이 되겠죠. 따라서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했으면요. 그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보죠. 자, 하나씩요.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 내가 신청인이 맞다. 그러면 을이 내가 신청하는 건 맞다. 갑이 신청하는 건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신청인을 기재를 할 때는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인을 적었을 때는 이 신청인이 진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 주소, 성명,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죠.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져와라는 거죠. 이것을 진정성 보장을 위해서요. 거짓말로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로 쓰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렇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신청서만 보고 등기관이 기재를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타가 있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라는데 이 부동산 표시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요. 이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는 것으로서 공적인 장부, 공적인 서류로는 대장이 있는 거죠. 대장을 들고 오라 이거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 자, 그래서 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람이 진정하다라는 것 증명한 정보로 이 공적인 서류들, 그러니까 공무소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가액도 적는다는 거죠. 근데 거래 가액을 틀리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거래 가액을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시장군수구청장의 그 신고에 따라서 신고 필증, 이게 정확하다 해서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왔다라는 것은 거래계약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따라서 거래계약 신고 필증,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에 발급해주는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해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첨부사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으로서요, 이제 매매가 있죠, 매매.
자, 그러면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한 것처럼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그 증명하는 증명 정보로서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매매했다는 증명 정보는 뭐가 있겠습니까?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를 들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들고 와야 돼요. 자, 다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요.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은요. 공동 신청의 경우입니다. 둘이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계약한 거 맞습니다라고 해서 갑과 을이 둘이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공동신청, 한 사람이 공동신청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혼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예요. 자, 만약에 갑이 을의 등기 절차 협조하지 않아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도 계약서만 들고 오면 되느냐? 계약서만 들고 오게 되면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뭘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판결서.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요. 그냥 계약서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서 들고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계약서 들고 가면 되지만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돼요. 즉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 서류가 되는 거예요.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무슨 첨부 선변 이런 게 필요 없죠.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신청서에만 쓰면 되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 이런 것들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표적인 첨부 정보가 바로 요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첨부 정보는요. 신청 정보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서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따로따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첨부 정보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 보시면 첨부 정보에서요. 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예요. 자, 가로 읽어 보시면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즉 법률 행위를 매매죠, 매매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것이고, 판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 정본,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자, 그 밑에 기억 보시면은요, 이제 계약서나 판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을 하는데요. 예, 제공을 할 때는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등기를 할 때 원래는요. 갑이 A한테 이전 등기를 하고요. A가 갑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A가 샀고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기 전에 바로 을한테 전매를 했어요. 다시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자, 그리고 나서요.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자기를 생략하고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자를 생략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는 갑에게서 직접 을에게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A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었지만 A가 중간에 빠지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A라는 사람은요, 사가지고 팔 때는 이득이 생겼으면 양도소득이 생겼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겠죠. 이 사람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가 중간에 끼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또는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등기부에 자기의 이름이 들랑달랑 계속 기재가 되면 국세청에서요, 이 사람 혹시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 해가지고 리스트에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리스트에 올리면요, 이 사람들의 자금 추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이 등기부에 나타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이렇게 탈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용된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자, 그러면 이런 중간 생략 등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죠.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것은 공익과 관련되잖아요. 부동산 투기라든지 탈세, 세금 문제니까.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지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금지를 위해서요. 등기를 할 때도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갑과 A 사이에 계약이 있었고 A와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렇게 한 장 있고 이렇게 한 장 있지.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요,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면서요, 이 계약서에는 과연 만약에 갑에게서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되면은 그 계약서에 대해서 정말로 갑과 을이 계약한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들고 올 때는 우리가 직접 계약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가 없이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직접 한 게 맞습니다. 이것을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확인을요, 거민이라고 합니다. 거민.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요, 이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계약서에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도 거민은 받아야 돼요. 정말로 을이 갑으로부터 직접 계약에 통해서 이렇게 판결을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에 대해서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직접 계약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거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건 판결서건 모두 거민을 받아야 돼요. 자, 다만 중간 생략 등기는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건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뭐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거민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요. 이때 중간 생략 등기에 따른 탈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그 계약서나 판결서에 거민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민을. 자, 그 내용이요, 기역, 니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2번은 자, 이런 등기 원인,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매매와 관련돼서요, 매매와 관련돼서 만약에 이 X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라고 해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무효라는 거죠. 물론 나중이라도 허가를 받으면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라는 거죠.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매가 무효인데 허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매매라면은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였을 경우에는요, 반드시 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서. 허가서를 첨부 정보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매매가 유효가 되고 그 매매에 따른 등기도 진정한 등기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서를 요구하는 것은요, 부동산 투기구역들이죠. 이 투기구역에서 그 거래를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니은에 있네요. 니은. 니은을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니은에 있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는요, 그 투기 억제입니다. 그래서 유상거래만 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유상으로 지상권을 설정, 유상으로 지상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임대차 계약 이런 거는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어요. 또 뭐 반대급부 없이 그냥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에 따른 이전, 지상권의 설정 이전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매매에 따라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가등기 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와야 되겠죠.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면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이전듣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이전듣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듣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등기 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가등기가 이루어졌으면은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본등기, 즉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할 때는 따로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만약에 꼭 이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엑스토지가 농지예요. 농지. 자, 농지에 대해서는요. 또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농지를 다 사들여가지고 농사도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또 투기로 악용될 수도 있고 농사도 안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어야 돼요. 즉 농사를 지을 생각, 즉 자경 의사를 가진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를 취득할 자격,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또 첨부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 놓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의사가 있습니다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첨부해 와야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거래 행위를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매가 거래 행위니까 그 거래할 때 매매 행위에 대해서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요. 농지를 취득할 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에는요. 을이 자격 의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달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취득할 당시에만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넘기기 전에 갑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의사가 없어도 돼요. 따라서 매매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가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가등기만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할 당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본등기 할 때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또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밑에서 한 6번째 줄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그 등기를 통해서 이 손해,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인. 자, 그러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하고 전세 등기가 됐어요. 전세.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입니다. 이제 전세권자가 전세금이 3억으로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X 토지라고 해보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3억 원에 대한 전세금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 이 토지가 뭐 한 시가 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에서 살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다른 돈이 없는데 전세권으로서 3억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3억 원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요. A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즉 전세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A라는 은행에서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세금이 3억이니까 한 2억 정도를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억 정도를 빌려주면서 이 전세권,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되겠죠.
전세권 저당권을 잡습니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전세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은행은요,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게 아니죠. 이 토지 소유자인 갑이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A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전세권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제때 돈을 못 갚게 되면요, A는 그 전세권을 경매할 수 있는 것이지 토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갑은 뭐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자기 토지가 경매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에 대해서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고 을과 A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이 전세권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된 거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요, 전세권 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 등기는 갑을이 공동 신청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을이 공동으로 전세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세권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해 버릴 거 아니에요. 전세권을 전제로 해서 전세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A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 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돈 빌려줬는데 돈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과 을이 합의해서 전세권을 소멸시켜 버리면은 A는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 말소 등기도 등기예요. 그 등기를 통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요,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즉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A의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을로부터요, 이용권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승낙을 해줄 거 아니에요? 말소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못 받았으면 승낙을 안 해주겠죠. 따라서 A의 승낙서가 들어오게 되면 말소를 해주지만 A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즉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를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뭐 승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뭐 판결서를 가지고 온다든지, 그래서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중요한 내용은 끝나고요. 자, 보시면은 4번 오른쪽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그래서 대장 정보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대장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요. 또 니은에 있는 뭐 일부에 대한 등기는 뭐 도면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개별 권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정보, 대장을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예요. 자, 주소 증명 정보는 주민등록 등본을 말합니다. 위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대장 정보를 말하고요. 대장 정보. 자, 주민등록 정보는 이런 게 되겠죠.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이름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명. 그러니까 신청서에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있는데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등기부에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신청서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의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오러 갑니다. 주민등록 등본.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이제 정확히 기록을 하는 거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요. 자, 갑은 원래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을만 기입 등기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기입 등기라는 을의 주민등록 등본만 필요하면 될 것 같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있어요. 니은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번도 가져오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6, 7, 8번은요. 법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법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을 신청서에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대리인이다, 대표자다 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들을 또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고요.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죠. 9번. 요걸 마지막으로 보죠. 여기까지만 보죠. 자, 9번 보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죠. 이거죠. 거래계약 신고필증.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는데 이때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다만 이때요. 니은 보시면은요. 니은 보시면 하나의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을 때는 그냥 신고필증만 제공하면 되는데 하나를 10억 주고 산 것이 아니라 X와 Y 두 개의 물건을 10억 주고 샀을 경우에요. 자,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10억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매매 목록도 작성합니다. 내가 X 물건, Y 물건 두 개를 10억 주고 샀다라는 매매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작성을 하고요. 또는 부동산 숫자가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여러 명이라든지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 매수인, 매도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을 작성해요. 자, 매수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은 한 사람이 10억을 다 주고 산 것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과세에 있어서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죠. 거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 부동산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함께 제공한다는 거죠. 자, 밑에 10, 11, 12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요. 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첨부 정보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좀 쉽지가 않으니까요. 천천히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기법은 여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등기법이 좀 쉽지는 않지만은요.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공 정보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러한 제공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등기를 신청했을 때 이제 등기 실행 절차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